일본이 한국에 대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대형 회의장엔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개최한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기내식 체험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이벤트 제목 그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먹어보는 단 1시간짜리 이벤트였습니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였는데요. 도쿄에서 온 기무라 마미 씨는 원래 2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 한국 여기저기를 방문했는데 2년째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기내식 고추장을 보니 한국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내식 체험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한 한국관광 가을축제 2021 중 하나로 개최되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인의 한국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한국 여행을 즐기는 일본인에게 한국 여행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기회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죠.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행 비행기 탑승권 같은 티켓을 받아 비행기 좌석과 유사하게 배치된 좌석에 착석했습니다. 또 이번 이벤트에서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과 같은 기장의 안내 멘트도 방송되며 아시아나항공의 방역 대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유니폼을 갖춰 입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직접 등장했죠. 이들이 카트를 끌며 비빔밥, 고추장, 김, 감자 샐러드, 과일 디저트, 식혜로 구성된 기내식을 전달했습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일본은 1년에 몇 번씩 한국 여행을 반복하는 마니아층이 두터운 곳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억눌린 한국 여행 수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죠. 실제 최근 일본 SNS에는 치킨,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친구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도안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일본에서라도 한국 여행 기분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 100명을 선발했지만 응모자가 2,000명 가까이 몰렸었죠.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가을에도 같은 내용의 기내식 체험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도 10명이 참가하는 행사에 750명이 신청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 때문에 관광공사는 올해 이벤트 정원을 80명가량으로 소폭 늘리려 했지만 참가자가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자 총 참가 인원을 100명까지 늘렸습니다. 이번 응모자와 참가자 대다수는 20대, 30대 MZ 세대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문화와 여행에 가장 관심이 높은 세대로 도안놀이도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및 코로나 음성 결과를 활용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방안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죠.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는 올해 봄부터 한일 간 관광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행동과 달리 일본 정부는 여전히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15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일 정토종대 본산 증상 4.3대경과 지정대사원 진관계문 서전적 2권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문화재로 선정했는데요. 문과성은 정토종대 본산 증상 4.3대경에 대해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집한 목판인쇄 대장경이라며 현대불교 연구 자료로서뿐 아니라 한자문화, 인쇄문화 등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요미우리 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며 2017년부터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가 가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등 개혁을 하고 신청을 재개했다고 설명한 부분이죠. 신규 신청 중단과 신문이 개혁이라고 부른 제도 변화는 일본 군위안보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이 벌인 일들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건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이듬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민간단체가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했는데요. 난징대학살 문건은 중일전쟁 와중인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이후 시민과 무장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사실 등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이에 일본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또한 위안부 기록물은 군위안보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배봉기 할머니의 육성 증언 테이프 등으로 구성된 2700점 이상의 자료로 일본은 위안부 기록물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등재 신청하는 한편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이전까지 민간 중심이던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에 관련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신청 대상 기록물 내용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가 제기한 이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재를 위한 내용 심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었죠. 이것이 일본 언론이 개혁이라고 한 것의 실체로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은 제도 변화 이전에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편된 내용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상반된 내용을 담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데 일본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중국과 함께 유네스코의 최대 주주로 군림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데요. 2021년 기준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1,500만 달러로 2,100만 달러를 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죠. 한국은 약 400만 달러를 내고 있어 전문가는 중국은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같은 입장일 수 있으나 반체제 기록물 등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정부 개입을 용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에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갖게 된 영향력을 과거의 잘못을 감추고 반성하지 않는 데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편 과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일본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위안부 부당함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첫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요. 용인 삼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가하여 위안부 부당함을 알리며 일본 정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요 집회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이죠. 1992년 1월 처음 시작한 집회는 현재까지 1517회 시위를 하며 역사 수업을 통해 위안부에 대해 알게 된 학생들은 체험활동 일환으로 수요 집회를 직접 기획 준비했죠. 이번 집회에 함께한 하종원 교사는 위안부에 대해 아는 학생도 있었고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 공부를 하고 나니 위안부가 얼마나 부당하고 일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이번 집회를 하자고 했다. 학교 근처에 소녀상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11용인 시청 안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직접 만든 손 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들이 연 집회는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정기 수요 집회에도 생중계되어 눈길을 끌었죠.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은 사죄하라, 할머니들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죠. 집회에 참여한 김현우 학생은 위안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번에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화가 났다면서 할머니 힘내세요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